신문을 자제하지 못해서 많은 분들께 이제 그 화가 나게 했던 일들도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일을 정리하고 지나가지 않으면 이 일의 본질이 좀 왜곡될 것 같아서 제가 총재님 모신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시안 게임 선수 선발에 관련돼서 지난 9월 12일 날 기자회견 하셔서 사과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사과하신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뭐 때문에 사과하셨습니까? 선수 선발 과정에서 국민 정서를 고려치 못했다는 사과를 했습니다. 선수 선발은 원칙적으로 감독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간섭을 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선수 선발 과정에서 여론이 여러 가지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제가 선 감독에게 알리고 선발 과정에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했었더라면, 또 선 감독이 그것을 받아들였다면은 오늘날과 같은 상황이 안 벌어졌을지도 모를 텐데, 제가 그러지 못한 것을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렸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선 감독에게 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그 내용은 뭡니까? 이 국민 정서를 고려해서 그걸 고려해서 어떤 선발하라는 부분을 것이죠. 이야기하시려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병역 면제와 관련돼서 두 선수가 여러 가지 의혹을 받았고, 또 선수 선발 과정에서 반드시 성적순으로 됐냐 또는 아니다 이런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선발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도, 그때 제가 사과는 했습니다만, 지금도 선수 선발은 감독이 전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우리 국민 정서를 보면은 야구 팬뿐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분노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노한 국민들을 좀 다독거려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9월 12일 날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총재님,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그 감독의 소신으로 선수를 선발하는 것이 2020년 도쿄올림픽까지도, 그 임기까지도 또 그런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선 감독이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성을 하고, 반성 안 하십니다. 반성할 걸로 믿고 반성 있습니다. 안 하시고요. 그 자기 소신이라 끝까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총재께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고요. 총재께서 오신 것이 2018년 1월 3일 날 부임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아시안 게임 그 선수 선발이 6월 11일 날 6개월 뒤에 있었습니다. 근데 6개월 뒤에 있었는데 그때 말씀하시다시피 그 KBO 밑에 모든 선수 선발 기능과 그 감독권과 그리고 그 전임 감독에 대한 예우도 전부 KBO에서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총재께서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시지 못했다라는 것은 뭔가 총재께서 그 이 KBO에서 뭔가 관장을 다 하고 계시지 못한 건 아닐까라는 의심이 좀 들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아시아 경기 야구에 대한 모든 지원은 다 했지만, 네, 알겠습니다. 선수 선발은 그럼요. 감독이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총재께서도 지금 뭐 다 말씀하시지 못할 부분이 있을 겁니다. 다음 질문 또 하겠습니다. 혹시 본인이 야구에 대해서 거의 전문가 이상의 식견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전임 감독제하고 경기별 감독제하고의 그 차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경기별 감독제는 국제 대회에 있을 때마다 감독을 뽑는 것이고, 그렇죠. 전임 감독제는 어느 쪽이 더 낫다고 생각하시냐는 거죠. 어느 쪽이 낫다고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저는 전임 감독제에 대한 찬성을 안 합니다. 네. 전임 감독제는 국제 대회가 잦거나 또 상비군이 있으면 몰라도 국제 대회가 잦지 않거나 또 상비군이 없다고 한다면은 저는 전임 감독제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2020년을 바라보면서 그때까지로 이게 정해놓고 있었다는 것이 저는 좀 우려가 됐었고요. 또 하나는 그때 제가 아마야구에 대한 얘기를 선 감독한테 여쭤봤었습니다. 그랬더니 실력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그 중요한 이 게임에서는 그 아마야 선수를 쓸 수 없다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 내심으로 좀 놀랐었습니다. 그런데 총재께서는 아마야구가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냥 두고 가야 되나? 아니면 아시안 게임은 다른 나라들도 아마 선수들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상태에서 우리도 일정 부분은 아마 선수들을 이번에 선발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 질문을 했었는데 실력 차이가 많이 나서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최근 1, 2차 WBC 대회 때와는 다르게 3, 4차 WBC 대회에서 우리가 좋은 성적을 못 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그 한국, 대만, 일본 간의 그 23세 미만인가 하는 선수들 간의 시합이 있었는데 그때도 좋은 성적을 올리지 못해서 아마도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만은 꼭 우승해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프로 선수들만 뽑은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24명 선수를 뽑을 때 적어도 몇 명은 아마 선수도 뽑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이른바 유치산업보호론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몇 사람을 뽑아다가 훈련시키는 것이 아시안 게임에서의 그 승패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총재님 그럼 뭐 합니까? 선수의 그 권한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생각은 그렇게 하시지만 우리 지금 이 전임 감독제에서는 그렇게 할 가능성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 선 감독이 이런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는 저도 네,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 야구 잘 아시니까요. 고려하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이 조토리 감독이나 또는 왕정치처럼 스타 선수가 스타 감독이 된 사례도 있죠. 그러나 그 토리라 루사 감독처럼 별로 유명한 스타 선수는 아니었지만 정말 훌륭한 감독이 됐던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감독들 계시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좀 얘기 좀 네, 해주시면. 구체적인 인물을 말씀드리면 실례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조범현 감독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준수한 선수입니다. 그러나 1982년 KBO가 생길 때 여러 가지 포지션 경쟁 때문에 자주 출전하지는 못해서 스타가 되지는 못했지만 그 나중에 프로야구 팀에 가서 우승을 이끈 아주 훌륭한 감독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훌륭한 선수가 감독할 때는 풀리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테드 윌리엄스라고 미국의 그 선수 때 잘했는데 감독도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증인께서는 이 동반 성장 얘기들을 이제 늘 주장을 해오셨고 우리가 동반 성장하면 항상 총재님을 떠올리는데 야구에 있어서 동반 성장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시죠. 다 함께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네,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총재 제안을 받았을 때 야구가 좋아서 받아들이기도 했지만 동반 성장 아이디어를 야구의 세계에서도 적용하고 싶었습니다. 구단과 구단 간의 동반 성장, 구단과 선수 간의 동반 성장, 선수와 선수 간의 동반 성장, 더 나아가서 프로와 아마 간의 동반 성장도 이루고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선수와 선수 간의 동반 성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선수는 1년에 25억 받는데 어떤 선수는 2,700만 원 받는다면은 선수와 선수 간의 동반 성장은 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또 프리 에이전트가 되는데 8년, 9년 걸린다고 한다면은 그 구단과 선수 간에 갭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구단과 구단 간에도 서울에 있는 구단들은 서울에 있는 저 야구 선수 잘 길러내는 좋은 고등학교에서 좋은 선수를 스카우트 하지만 지방에 있는 팀들은 그걸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전면 드래프트 제도를 지명할 때 적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프로와 아마 간에도 아마라고 하는 것은 프로 야구의 저수지입니다. 그래서 장기적 안목에서 아마도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고등학교 야구 선수들은 집안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으면 참으로 야구하기 힘들 정도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도 야구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지원하고 시간이 있습니다. 조금 모자라서 제가 질문 두 가지를 더 하고 이제 시간이 끝난 다음에 그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동반 성장 얘기하셨는데 이 야구 선수 중에서 거의 한 20% 가까운 선수들이 2,700만 원 연봉을 받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그 부분 꼭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그때 그 선동열 감독께서 집에서 TV로 그 선수를 본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선동열 감독의 불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야구장에 안 가고 선수들을 살펴보고 지도하려고 하는 것은
마치 경제학자가 시장 등 경제 현장을 가지 않고 경제 지표 가지고서 경제 분석하고 예측하고 또 정책 대안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하시 이제 뭐 손 의원님. 일본의 지금 2020을 준비하는 전임 감독들이 어떤 식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준비하고 있는지가 우리가 그걸 두려워해야 되거든요. 일본은 지금 성별, 연령별 전임 감독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에도 상비군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국제 대회가 굉장히 많아서 전임 감독들이 이 대회 저 대회 가서 감독을 하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아까 잠깐 말씀드리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WBC 3차, 4차 좀 요약해 주시죠. 너무 좀 시간이. 네네. 예. 그럼 아마 저 의원님은 아마도 2020년 동경올림픽 때 우리가 일본하고 대결할 수 있겠냐 하는 의문이 있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최상팀끼리 붙으면은 한국하고 일본하고 붙건 한국하고 미국하고 붙건 또는 미국과 일본과 대결할 때도 누가 이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 기량을 쌓고 마지막 한 1, 2개월 또는 그 이상 훈련을 하게 되면은 저는 일본하고 대결 못할 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그렇게 되시기를 우리가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제2, 제3의 이정우나 임병욱 같은 선수들을 지금 고등학생일 거란 말이죠. 그렇죠? 꼭 자, 네. 찾아주셔서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